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은 쉽게 돈을 끌어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일해도 여전히 부족 속에 갇혀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그 해답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코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냉혹합니다. 만약 이 코드가 망가져 있다면 평생을 싸우며 살아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 코드를 해제하고 자신의 주파수를 바꾸며 진정한 풍요의 자석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교통체증을 견디고 까다로운 상사와 숨막히는 목표에 시달리며 고개를 들고 버텨내려 애쓰지만 결국 월말이 되면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것, 더 나쁜 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은 일의 양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지니고 살아온 조용한 프로그래밍에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성공하려면 죽도록 일해야 한다. 쉽게 부자가 되면 쉽게 잃는다.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 말들은 겉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코드처럼 작용했습니다. 이 말들이 무의식에 설치되어 그 이후로 당신의 결정, 감정, 그리고 특히 부에 대한 관계를 지배해온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돈을 노력, 희생, 고통과 연결짓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지친 사람들, 과중한 부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 끊임없이 쫓기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삶. 마치 보이지 않는 천장이 진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천장은 정부나 경제, 당신의 월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편을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가볍고 유연하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아이디어가 넘치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잘 되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돈도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대부분이 뛰어다닐 때 그들은 걸어갑니다. 많은 이들이 지쳐갈 때 그들은 번영합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마법 같은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의 자기 파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의 정신적 패턴을 깨뜨리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끌어당기도록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싸우는 삶과 자연스럽게 받는 삶을 가르는 것은 바로 마음이 조용히 유지하는 진동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의 저자 나폴레온 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부는 반드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식의 변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 그가 했던 이 주장은 오늘날 현대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힐이 암시적으로 드러낸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노력하는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마음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진동수에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부는 단순히 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서 유지하는 진동에서 비롯됩니다. 의식의 상태가 바뀌면 당신을 둘러싼 에너지장이 바뀌고 그것이 곧 당신이 끌어당기는 결과를 바꿉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은 인간의 뇌가 반복적인 감정과 이미지로 인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유연한 기관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양자 물리학은 관찰자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즉, 당신이 강한 감정과 함께 집중하는 대상은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실제 삶에 적용된 과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받아들이는 진동 상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는 돈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허용하는 정신적 감정적 상태입니다. 마법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진동수와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힘을 잃으며 나는 이미 존재한다, 이미 가지고 있다, 이미 받을 자격이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피어납니다. 수용의 상태란 당신의 마음과 가슴이 일치된 상태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상상하는 것과 동시에 믿는 것이 가능할 때, 그때 현실은 재조직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오늘날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당신 자신이란 진동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매일 안에서 기르는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진동은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진동입니다. 당신의 몸, 생각, 감정, 이 모든 것이 신호를 내보냅니다. 이 신호들이 모여 과학이 개인 전자기장이라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며 측정 가능한 필드로 당신의 내면뿐 아니라 외부 현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디 스펜자 박사에 따르면 당신의 생각은 뇌가 방출하는 정기적 신호이고 감정은 심장에서 나오는 자기적 신호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 물리적 몸을 넘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전자기장을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항상 우주에 조용한 요청을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 요청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당신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 죄책감, 의심, 좌절과 같은 감정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실패를 두려워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을 죄악시하며 번영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이 감정 패턴은 불일치하고 혼란스러운 진동장을 만들어내며 이는 기회를 밀어내고 풍요의 흐름을 막습니다. 세포생물학자이자 후생유전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브루스 립턴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의 90% 이상이 잠재의식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잠재의식은 당신이 반복해서 느끼는 감정에 직접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부족함, 걱정, 불안에 익숙하다면 당신이 번영을 원한다고 말해도 여전히 그것만을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렉 브레이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인간의 심장이 뇌보다 최대 5,000배 더 강력한 전자기장을 방출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감사함을, 확신을, 자격이 있다는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필드가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렬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불안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돈을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보내는 진동은 결핍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거울처럼 작동하여 당신이 가장 자주 진동시키는 것을 되돌려줄 뿐입니다. 풍요의 에너지는 조급함, 의심,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일관성, 온전한 현재의식,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 이미 합당하다는 진동적 확신에 반응합니다.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과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진동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으로 간절히 요청하더라도 그 순간 당신은 우주에 그것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재를 말하고 있고 결핍의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언제나 당신의 지배적인 진동에 반응하므로 당신이 투사한 것, 즉 결핍을 더 많이 되돌려줍니다. 반면 당신이 이미 그것을 받은 것처럼 느낄 때, 비록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에너지 서명은 완전히 바뀝니다. 결핍 대신 충만함을, 필요 대신 풍요를 내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주는 저절로 저항 없이 지체 없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용의 진동 상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내면의 불안, 조급함, 절박함이 사라진 공간입니다. 오직 조용한 확신만이 존재합니다. 논리가 아닌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렬된 진동에서 태어나는 차분한 신뢰. 이 상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깊이 작용하는 능동적인 상태입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감정적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감정적 중립은 무감각이 아니라 존재함입니다. 마음의 소란을 진정시키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몸이 이미 당신의 권리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간과하는 열쇠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리 감사하기입니다. 당신이 어떤 결과를 보기도 전에 그것에 대해 감사할 때 당신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뢰하고, 나는 받고 있으며, 나는 이미 존재한다. 이러한 감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주파수입니다. 그것은 이성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당신이 배우게 될 실전 기술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혼 없이 문장을 반복하는 것도 근거 없이 성을 상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한 현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태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몸이 느끼고 가슴이 믿고 머리는 침묵합니다. 그 순간 에너지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에너지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시각화는 단지 머릿속으로 예쁜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감각적이며 감정적이고 진동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미리 리허설하는 행위이며 그 미래가 당신의 정체성 일부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실행되었을 때 감각적 창조 시각화는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음 재프로그래밍 및 의도적 실현 도구로 변모합니다. 인간의 뇌는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상상 속에서 강렬하게 체험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스티븐 코슬린 박사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풍부한 디테일과 진정한 감정을 담아 상황을 시각화할 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을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시각화 행위를 통해 당신은 뇌가 그 경험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전에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함께 작동시켜야 합니다. 시각적 명확성, 감정의 강도, 그리고 완전한 감각 몰입. 시각적 명확성이란 당신이 그 장면을 세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변 환경이 어떤지, 장면이 선명할수록 당신의 신경 시스템에 각인되는 인상도 강력해집니다. 감정의 강도는 이 실천의 핵심입니다.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감사함, 안도감, 기쁨, 성취감. 이 감정들이 바로 진동장을 활성화시키는 코드입니다. 우주는 이미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에 담긴 감정에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감각 몰입. 손에 닿는 촉감, 냄새, 소리를 느껴보세요. 손에 들린 지폐의 무게, 은행 알림 소리, 함께 축하하는 사람의 웃음소리. 이것이 시각화를 원하는 미래로 통하는 포탈로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이 실천은 마이클 펠프스, 코너 맥그리거와 같은 엘리트 운동선수들, 짐 캐리, 오프라 윈프리, 윌 스미스와 같은 예술가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포브스의 기업가들에 의해 매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전에 내면에서 먼저 승리했습니다. 시각화란 미래를 현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외부 현실이 어쩔 수 없이 정렬될 수밖에 없는 내면에서 너무나도 현실적인 삶의 버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진정한 감정과 함께 반복할수록 당신의 신경 시스템은 성공이라는 상태에 더 익숙해집니다. 익숙한 것은 가능해집니다. 불가능이란 몸과 마음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기 전까지 존재하는 환상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창조적 시각화의 힘과 그것이 내면으로부터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상징적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한 걸음.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보세요. 나는 이미 나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동적 선언입니다. 마치 당신이 양자장에 새로운 에너지 서명을 새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우주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받아들였다. 나는 받았다. 나는 존재한다. 이 작은 행동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것은 새로운 기반을 쌓는 첫 번째 벽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몸이 그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곧 운명입니다. 마음으로 적으세요. 온전한 존재감으로 선언하세요.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풍요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1시간짜리 명상도, 완벽한 환경도, 복잡한 기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재정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3분의 간단한 의식입니다. 하루에 단 3분, 완전한 존재감, 깊은 연결, 진동의 정렬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묵입니다. 잠시라도 평온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세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기 시작하세요. 코로 들이쉬고 몇 초간 멈춘 후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세요.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느려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침묵은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이 담긴 자격 선언입니다. 눈을 감은 채 진심 어린 감정으로 마음속에 선언하세요. 나는 가볍게 번영할 자격이 있다. 돈은 나에게 쉽게 다가온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오고 있다. 나는 풍요의 자기장이다. 주의할 점은 그냥 텍스트를 읽듯이 말하지 마세요. 진실을 느끼는 사람처럼 말해야 합니다. 열쇠는 단어가 아니라 그것을 동반한 감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완성된 결과의 시각화입니다. 과정을 상상하지 마세요. 결말을 상상하세요. 축하하고 있는 당신,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당신, 항상 꿈꿔왔던 금액이 찍힌 통장 잔고를 보며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당신, 사랑하는 사람과 웃고 있는 당신, 멀게만 느껴졌던 꿈을 이루고 있는 당신을 떠올리세요. 그것이 지금이라고 느껴보세요. 그 현실을 들이마시세요. 내면으로 살아보세요. 그런데 왜 고작 3분일까요? 감정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시간은 확장됩니다. 진동이 정렬된 3분은 연결되지 않은 수일간의 노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은 몇 시간을 걱정하며 보내고 불평하며 보내고 결핍의 주파수 안에서 빙빙 도는 데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집중시킨 단 3분이면 당신의 에너지장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현실의 변화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의식은 단순하지만 그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매일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현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받은 사람처럼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되어버린 존재에 맞게 재구성됩니다. 우리가 배워온 가장 큰 착각은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비밀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년간 재정을 공부하고 각종 강의를 듣고 창업을 시도하고 다양한 전략을 찾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장애물은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스스로 받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을 넘는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진동적 수용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만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건 어렵고 위험해. 돈은 사람을 타락시켜라고 믿고 있다면 우주는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의 의식적인 바람이 아닌 지배적인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진실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자기 이미지가 돈이 당신에게 얼마나 흐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감정적인 정체성이 여전히 결핍, 두려움, 죄책감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결국 모든 번영의 시도를 방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그에 걸맞지 않다고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그 삶을 사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말하는 것과 진동하는 것 사이의 일치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동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백만장자 마인드란 더 많이 아는 마음이 아닙니다. 더 많이 허용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당당히 자격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마음, 숫자가 바뀌기도 전에 자신을 이미 번영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번영하는 사람처럼 느낄 때 당신의 행동, 결정, 진동이 달라지고 그것이 바로 인생을 다르게 반응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돈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받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는 것.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이미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 모든 말들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변화의 때가 왔다고 느꼈다면, 지금이 바로 에너지적으로 행동할 순간입니다. 댓글로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받는 것을 스스로 허락합니다. 이 단순한 문장은 의도를 담아 말할 때 엄청난 힘을 지닙니다. 그것은 우주에 보내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진동 신호입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받아들인다. 나는 공간을 연다. 그냥 쓰지 마세요. 느끼며 쓰세요. 이것을 하나의 결단의 행위로 삼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진심을 담아 나는 받는 것을 스스로 허락한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그동안 풍요의 흐름을 막아왔던 모든 내면의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보이지 않는 열쇠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선언하세요. 나는 받는 것을 스스로 허락합니다. 그리고 지켜보세요. 당신의 현실이 이 새로운 진동 주파수에 어떻게 조금씩 반응해 나가기 시작하는지를.